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수열이라는 놈의 식에 대해서 기초 개념을 얘기했었고, 수열이라는 건 숫자를 뭐 해놓은 다음에 그렇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뭐를 찾고자 한다. 그렇지, 규칙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수열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떤 숫자들을 뭐 해놓고 나열을 하는데, 그 숫자를 나열했을 때 나와 있는 요런 어떠한 숫자들, 얘네들을 우리는 각각을 뭐라고 표현해? 이 수열의 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렇지, 항이라고 표현했고, 다음 어떤 하나의 수열을 표현한다면 이 숫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니까 집합기호인 중괄호를 쓴다고 얘기했고요. 이 중괄호 안에 오는 게 무슨 항이 온다고? 그렇지, 중괄호 사이에 무슨 항이만? 일반항이 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일반항이라는 건 뭘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규칙에 따라서 찾은 임의의 항의 형태.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수열 AN이라고 표현하면 이 N 들어갈 자리에 1을 넣으면 A1, 2를 넣으면 A2. 그래서 이 A1을 읽을 때는 그냥 A1 또는 A1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일 때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라? 몇 번째 항. 그렇지, 다시 몇 번째?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기본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항들을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아서 임의의 항, 즉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 항의 형태를 찾아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랬고,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항은 꼭 첫 번째 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전 표현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무슨 항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지, 초항이라고 표현한다. 됐냐 안 됐냐? 다음, 그러면서 이 수열이라는 건 결국에 여기 들어갈 n에 대한 숫자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니까? 변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열에서의 변수는 n이 변수인 거야. 표현이 이해했니? 다시 변수는 뭐가 되는 거라고? n. 됐지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그러한 수열들의 규칙성 찾는 연습을 했었고, 그 규칙성 찾는 연습을 할 때는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가 가장 기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그때 120쪽을 따로 숙제 냈었니 안 됐니? 따로 숙제 냈었어? 120쪽 다 풀었어? 그거 채점은 다 됐니? 채점 먼저 해봐 빨리. 채점 다 됐냐? 네. 거기서 틀린 거 120쪽에 하나도 없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나열해 가지고 규칙을 찾는 게 수열의 가장 큰 목적인데, 교과과정상, 즉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은 가장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배워. 다시 몇 가지만 배운다고? 두 가지만 배웁니다. 물론 그 외의 것도 우린 배우기는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주 나오는 형태들은 어쨌든 가장 큰 틀의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큰 틀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 시간 막바지 한번 했었던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다시 무슨 수열? 그럼 이 등차 수열, 수열 쪽은 요 말 안에 문제풀이하는 방법이 다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가 일정한 수열? 그렇지, 차가 일정한 수열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 풀이를 하려면 반드시 등차 수열은 무조건 뭐 해라?
그렇지, 빼다. 차가 일정하니까. 됐니? 그러면서 그 일정한 차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며? 공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일정한 차를 공통된 차, 그래서 공차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문자, 뭘로 표현한다? D로 표현한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이 등차 수열이 일반항, 즉 임의의 항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판단하자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떤 지난 시간 필기 마지막에 한 게 등차 수열 AN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 안에 주어진 요놈의 식기가 일반항의 형태가 AN은 하나의 수열인데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그렇지, 등차 수열.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등차 수열의 몇 번째야? 그렇지,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 다음, 그럼 얘는 몇 번째야? 첫 번째야. 그럼 등차, 차가 일정하니까 뒤에 있는 두 번째 항에서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그 차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일정할 거라고. 그 일정한 차가 뭐라고 표현된다? D라고 표현된다. 공차. 됐니?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몇 번째를? 두 번째를 빼도 마찬가지로 뭐가? 공통된 차, 공차 나올 거고요. 다음 또 몇 번째에서? 몇 번째를? 빼도 뭐가 나올 것이고? 공차. 됐니? D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여기도 계속. 여기 해석 단원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 뭔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냥 디디디디 해도 그냥 문제 풀릴 수 있는 거니까. 다음, 그럼 몇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에? 네 번째 항을 빼도 그 차는 일정한 공차가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이라는 건 여기에서 몇 번째 항이 일반항인 거니까 n번째 항이 일반항인 거니까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렇지, 그놈의 식기에서 뺄 거야. 누구를? 그렇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n-1번째 항을. 됐냐 안 됐냐? 그래서 항상 잘 주의하시고요. 빼도 D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려면, 임의항을 찾으려면 뺐으니까 항상 반대로 가시면 돼. 반대로, 빼는 거에 반대는 뭐 해주면 돼? 그렇지, 더하면 될 거거든. 됐니? 그럼 얘를 더해주게 되면 요놈의 식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얘 사라질 거고요. 좌변은 몇 번째에서? n번째에서 누구를? 첫 번째를 빼는 게 되고, 그렇다면 우변은 D를 계속 더해야 되겠지? 얘를 몇 개 더해야 돼? 그렇지, n-1개 더해야 되니까 n-1 곱하기 D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라는 놈의 식기가 정리하게 되면 AN이라는 놈은 A1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표현이 되는데, 물론 D는 상수고요. 왜 D가 상수가 되면 다시 수열해서 변수 뭐라 그랬니? n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n에 대한 식인 거고, n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뭐 취급이 되는 거야? 상수 취급이 되는 거야. 표현이 해갔어?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면 저것만 기억하고 앉아있다고. 근데 저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 안 외워도 돼. 쟤는 아예 필요가 없어. 아예 필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 없습니다. 저건 그냥 문제 풀어내시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건 뭔 소리냐? 지금 쳐다보면 요 식을 우리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해도 상관없겠지. 근데 여기서 변수가 문자 누구였습니까? n이었으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얘를 정리하게 된다면 d 곱하기 n-d 플러스 a1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쳐다보니까 요 나온 결과를 쳐다보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되니? 그렇지, n에 대한 1차식. 기본적으로 D가 0이 아니면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 될 거거든.
됐어? 다음 그 다음에 그 n의 개수가 누구야? 그렇지. 그때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 n의 개수가 바로 모름이에 d가 아니라 모름이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 공부를 하실 때 용어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여기를 문자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니까. 태연이에 갔어 안 갔어? 태연이에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이 우리가 공부하고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될 건 얘를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닌 겁니다. 태연이에 갔어 안 갔어? 태연이에 갔니? 그렇다면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이 3 다음에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다시 무슨 항을 구하면? 일반항을 구하면 됐어? 그럼 원칙은 여기 나와 있는 걸 외워야 되는데 표현이 해갔니?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가라는 거야. 공차가 5짜리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서 중간 안에 뭐 들어가 있어? bn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항이 얘는 bn이라고 표현이 될 거라고. b라는 수열일 거라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특징이 n에 대한 몇 차식이면서 1차식이면서 그 n의 개수가 뭐 의미한다고? 그렇지. 그걸 머릿속에 공부하시라고. 딴 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돼. 이해갔니? 이거 먼저 머릿속에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공차 오니까 일단 이 일반항에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 몇 n을? 5n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나머지 그럼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얼마래? 3이래. 그럼 첫 번째 항이 되려면 n에다가 얼마를 갖다 넣어야 돼?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기초표현 익히라고. 다시 첫 번째 항이 되려면 n에 얼마 갖다 넣어야 돼? 1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n에도 얼마 갖다 넣어야 돼? 1 갖다 넣어야 되겠지. 평소에 n이었으니까. 됐냐 안 됐냐? 여기에도 얼마 갖다 넣어야 돼? 1을 갖다 넣어야 돼. 그러면 1을 일단 넣으면 얼마가 만들어져? 5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 돼야 돼? 3 나와야 되니까 뒤에 얼마를 갖다 붙이면?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일반항 끝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자리에 안 간 사람? 아 자리에 갔니? 자 그럼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있다네. 자, 일단 여기까지 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잠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C45. 자, 푸는 법 갑시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다시. 등차수열 CN에서 C7은 요놈이고 C4 요놈일 때 그러면 몇 번째 항? 그렇지. 7번째 항이 2번째 항에다 10을 더한 거고 다음 몇 번째 항? 그렇지. 그 다음 몇 번째 항? 45번째 항을 찾아라. 여기까지 이해갔어 안 했어? 그러면 봐. 일단 너가 푼 풀이는 나쁘지 않아. 그것도 상당히 깔끔하긴 해.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보통 우리는 학교 풀이하면 이걸 무조건 써먹는단 말이야. 그걸 하지 말고 다시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뭐 해라? 그렇지. 그러면 7번째하고 2번째 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빼는 건 2번째에서 7번째 빼야 돼? 7번째에서 2번째 빼야 돼? 그렇지. 일단 첫 스타트는 여기서 가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7번째 항에서 2번째 항 빼면 그 차가 일정할 테니까 항 차이가 몇 개 나? 5개 나니까 공차 차이도 몇 개 나겠어? 응? 다시? 항 차이가 몇 개 나니? 그럼 공차 차이도 몇 개 나니? 그렇지. 5개가 날 거야.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표현돼야 돼? 5 곱하기? 그렇지. 공차.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얼마다? 12다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럼 12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D가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다면 CN이라는 일반항을 찾은 게 너가 푼 풀이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거니까. 그럼 CN이라는 놈의 새끼는 n번째 항인 일반항의 형태는 공차 D니까 먼저 5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지. 항상 이 패턴 갖고 가시라고. 근데 알려주고 있는 건 여기에서는 특정한 항을 알려준 게 아니라 얘가 특정한 항을 알려줬지. 근데 얘는 몇 번째 항을? 네 번째 항 알려줬으니까 네 번째 항 찾으려면 n에 얼마 갖다 넣어야 돼? 그렇지. 4 갖다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상수 얼마 갖다 넣으면 돼? 오케이. 그 순서로 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C45를 찾으려면 n 대신에 얼마를? 45 갖다 넣어가지고 여기 시키면 85 이렇게 찾는 게 일단 기초인데 나쁘진 않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다시 몇 번째 항 찾으래? 45번째 항 찾으래. 근데 네 번째 항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45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을 빼도 된다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빼게 되면 항 차이가 몇 개 나니까? 40 그렇지. 그러면 공차 차이도 몇 개? 그럼 41D 나오겠지? 근데 이 41D에서 D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요놈을 시키면 얼마로? 80 얼마? 2 넣을 거거든. 그리고 넘어가도 돼. 굳이 일반항을 유도 안 해도 돼.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목적은 여기에서 문제풀이는 딱 기본적으로 2가지 패턴인데 그 기본적인 2가지 패턴 중에 가장 기초는 무슨 수열 나와 있으니까 등차 수열 나와 있으니까 뭐가 일정하다? 그렇지. 차가 일정하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무조건 빼라. 빼서 문제를 풀어라. 됐니? 다음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유도를 할 때는 그 일반항은 문자 누구에 대해서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렇지. 1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 그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지요? 오케이. 이거 뒷부분 잠깐 필기하시고요.
자,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뭐에서? AN에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이면서 일반항은 보통 몇 번째 항을 의미한다? 그렇지, n번째 항을 의미한다. n번째 항의 형태 요거 나와 있으면 그러면 얘 해석하면? 그렇지, n번째 항. 다음 얘는? 그렇지, 얘는? 됐니? n 플러스 2번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n 플러스 1번째에서 누구를 뺀 거라? n번째 뺀 결과가 뭐 나와야 돼? 공차 나와야 돼. 문자로 표현하면? 그렇지. 다음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몇 번째 항에 얘를 뭐 해도? 빼도 됐어 안 됐어? 당연히 공차 나오겠지. 그럼 이 결과는 서로 같아 달라? 같아? 같으니까 요 놈을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2개잖아.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됐냐 안 됐냐? 다음 an 더하기 a 뭘로? n 플러스 얼마로? 2로 표현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잘 쳐다보면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다시 몇 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세 개의 항이 간격이 동일한 상태로 이 간격과 즉 항 차이, 이 항 차이가 동일하지. 그렇다면 그때 가운데 있는 놈을 몇 배 하게 된다면 2배 하게 되면 나머지 두 수열의 뭐와 합과 서로 어때? 같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요 새끼를 뭐라 그러냐면 세 개의 항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 중항, 가운데 중자를 써서 등차 수열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수열에 뭐가 동일해야 돼? 항 차이가 동일해야 돼. 다시 무조건 뭐가 동일해야 돼? 항 차이가 동일하게 됐을 때 몇이 있는 항은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요 새끼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결국에 가운데 있는 항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나머지 두 항의 뭐와 똑같다? 합과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얘 2를 이항시켜서 가운데 있는 항은 나머지 두 항을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2로 나누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단순하게 가도 돼. 얘와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다는 건 둘의 평균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얘네 둘의 중점이라고 받아들여도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결국엔 한 가운데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이런 놈은 우리 무슨 수열이라고 얘기한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an 플러스 1.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등차 수열이 보통 나중에 하게 되면 꼭 연속한 세 개만 생각하게 되거든, 니들은. 다시 니네는 보통 뭐만 생각한다고? 연속한 것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야. 항의 간격이 뭐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 같기만 하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셋은 등차 수열 1호 안 1호? 그렇지, 2루죠. 왜? 항 차이가 몇 개? 항 차이 몇 개? 그러니까 이 뺀 차와 여기 뺀 차는 동일해, 달라? 그렇지, 동일해. 이해 갔어 안 갔어? 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항상 그 항 차이만 서로 어떤 항들이 같은 항들이 나오게 되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에서는 이때 어떤 놈의 식기를 A10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나머지 누구와? A4와 다음 16의 뭐와? 합과 어떻다? 같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요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그래서 요 놈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이건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다시 몇 개의 숫자가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예를 들면 x, y, z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놓지 말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놓냐면 다시 차가 일정한 수열이 되는 거니까 그 일정한 차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공차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만약 가운데 있는 항을 x라고 표현하면 그 앞에 있는 항은 x에서 공차만큼은 뭐? 그렇지. 또 x에서 b만큼 뭐? 그렇지. 이렇게 놓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가 싸갔어. 이래야지 얘가 합을 쓰든 뭐하든 더 편할 거거든. 또는 그냥 x 플러스 d, x 플러스 2d 이렇게 놔도 상관은 있다 없다? 없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꼭 세 개의 숫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이때는 A, B, C, D, E 그렇게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가운데를 누구로 놓고? X 또는 뭐 A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놈은 X 마이너스 공차 D 다음 그 앞에 있는 놈은 그렇지. 오케이. 다음 그 뒤에 있는 놈은 오케이. 그 뒤에 있는 놈은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기본인 거고 요 외에도 얘처럼 놓을 수는 있는데 그 5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으면 계산이 더 빡센 게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놓진 않아요. 다음 그 다음에 꼭 5개만 또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 5개가 아니라 만약에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냐 되니 가장 단순하게는 x 놓으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 dx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 그렇지. 이렇게 놓는 게 기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 4개짜리에선 잘 쓰진 않아. 됐니?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너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3개의 숫자를 아래 거보다는 위에 거를 더 먼저 쓴 이유는 얘네 3개 더하면 공차 D라는 게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편하다는 거야. 저렇게 놓는 순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4개의 숫자면은 한가운데 누구 받기가 쉬워 어려워? 그렇지. 어렵잖아. 5개는 한가운데 똑같이 박아도 된 거거든. 근데 4개 같은 경우에 힘드니까 어떻게 숫자를 넣냐면 이때는 x-d와 x 플러스 d로 먼저 한 가운데 쪽을 구성을 하면 그 뒤에 맨 뒤에는 x 플러스 몇 d 그럼 이 앞에는 x 마이너스 몇 d 3d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 간격이 어때야 되니까? 그렇지. 같아야 되니까. 표현이 가싸가싸 그러면서 이렇게 놨을 때 주의해야 될 것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 이때는 공차가 D야? 공차 얼마 돼야 돼? 2 잘 안 들렸어? 그렇지. 됐니?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D가 나오면 그냥 D라고 읽지 마시고 반드시 해석하라고. 꼭 D가 공차라고 확신은 못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D를 공차라고 표현한 것 뿐인 거지 변수는 문제에 따라서 막 바꿀 수 있으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정답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수열의
발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때 먼저 첫 번째 하나의 표현을 익히셔야 됩니다. SN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SN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뭘 나타내냐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됐어? 다시 SN이라는 건 몇 번째 항에서부터? 항에서부터 다음? n번째 항에서까지요. 됐니? 그 항상 시작이 첫 번째 항으로 정해져 있어.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이 주어진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익히셔야 될 거는 자 그럼 보자. 이렇게 나왔다. 됐니? 그럼 S10은 시작. 첫 번째 항에서부터 열 번째 항까지요. 됐어? 근데 그거를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한글을 다 나열하는 거야. 다시 이 수열의 일반항이 이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뭐야? A, 두 번째 항은? A, 그러면 S10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걸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즉 A1 더하기 A 몇 더하기 그 다음 3,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그게 먼저 서야 돼. 그게 기본이야 무조건. 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시작.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A14 더하기 A15 더하기 A16 더하기 A17 더하기 A18 더하기 A19 더하기 A20. 됐니? 그게 먼저 머리에서 돌아야 돼. 그게 돌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럼 얘는 자 머리에서 돌리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시작.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더하기 A14 더하기 A15. 그렇지. 예, 갔어. 그게 화학은 같아. 원수인 뒤에 갔어? 그래서 항상 기본 표현은 개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해 갔니? 항상 SN이 나오면 S 몇, SN,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게 그냥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건 이제 SN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요놈의 식기와 등차수열 A에서 이 SN을 구하자고. 그럼 SN이라는 건 방금 했었지. 시작. 첫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시작. 그 말을 나올 필요 없다니까. A1 그렇지. 그거에 그냥 돌아야 된다고.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그걸로만 가면 돼. 시작.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 더해서 이제 어디까지? A1 그렇지. 그럼 AN이 의미하는 거? n번째 그렇지. 됐어? 그렇다면 얘를 지금 찾고자 하는 건데 그럼 얘를 그냥 찾느냐? 아니야. 초등학교 때 한번 풀이를 했듯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 SN을 찾고 싶어서 얘를 쓰는데 이번에 거꾸로 써. 다시 어떻게 쓰라고? 여기서부터 거꾸로 쓰라는 거야. 그럼 요놈의 식기는 시작. 처음에 AN 그 다음에 A n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AN 마이너스 2 다음 AN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A1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이때 봐. 얘하고 얘는 항 차이가 몇 개나? 한 개나. 그럼 요놈의 새끼가 얘보다 공차 몇 개가? 한 개가 더 많겠지. 다음 요놈하고 요놈은 항 차이가 몇 개나? 한 개나. 그런데 이때 얘가 얘보다 공차 몇 개가? 한 개가 더 많지. 말 바꾸면 얘는 얘보다 공차 한 개가 적어. 얘는 공차 한 개가 얘보다 더 어때? 많아. 그러니까 이때 얘네 둘을 처음에 쓴 거를 그대로 거꾸로 동일하게 적어서 그 둘을 뭐하게 되면 더해버리게 되면 됐니? 요 그대로 세로 부분 더하면 A1 더하기 AN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놈의 식기는 A2 더하기 AN-1이 되는데 얘는 공차가 하나 많은 놈이고 얘는 공차가 하나 적은 거니까 이 더한 결과하고 이 더한 결과는 항상 같아 달라. 그렇지 같을 거야. 그렇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세로를 더한 A3 더하기 AN-1 요 새끼도 얘보다 공차 하나 많고 얘보다 공차 하나 적은 거니까 이 합과 이 합은 같아 달라. 그러면 하나 둘 셋 합이 다 같아 달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들 더한 것도 하나 둘 셋 넷과 당연히 어떻게 돼? 같겠지? 그럼 이 더한 결과도 당연히 뭐 할 거야? 같을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좌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된다면 좌변은 2 곱하기 SN이 될 것이고 그때 우변이라는 놈의 식기는 이 놈의 식기를 다 동일한 이걸로 통일시키면 이런 똑같은 놈을 더해줘야 될 거거든. 몇 번 더해야 되겠니? 그렇지. 그럼 간단히 표현하면 시작. n 곱하기 네. 다시 얘하고 얘 결과 같아 달라. 그럼 같은 놈들을 더한 걸 거 아니야. 이해 갔어 안 갔어? SN이 나오면 안 되지 갑자기. 시작. 그렇지. 그래서 다시 SN은 첫 번째부터 말로 익히는 게 아니라 A1 더하기 A 더하기 A3 더하기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N번째 그게 돌아야 된다니까. 의미를 가려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게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둘을 한 개 그대로 얘를 n번 곱하는 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SN을 알고 싶으면 이걸 이제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요 식기를 우리가 그대로 나중에 학교에서는 이거 말고 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데 딴 공식 외우지만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새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게 등차 수열을 합을 구하는 거에 얘가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항인 거지. 다음 요 놈의 식기는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끝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런 다음에 이때 이 n이 의미하는 건 여기 있는 항들이 몇 개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n개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얘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다시 첫 항 됐어? 끝 항 됐니? 곱하기 뭐? 항의 개수 나누기 얼마? 그렇지. 이렇게 인지해야 돼. 공식을 외운다는 거.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얘기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을 한번 간단히 표현해 보면 됐니? 됐어? 등차 수열이라는 말 줬고 그 수열 BN에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걸 간단히 표현하래. 그럼 등차 수열 합이니까 등차 수열 합은 뭐하고? 시작 첫 번째 항과 다음 뭐? 끝항을 뭐하고? 더하고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됐지?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야? 이 수열에서 그렇지. 표현하면 시작. B3 플러스 B27 곱하기 25 그렇지. 항의 개수 이제 따지는 거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외울 때 공식을 쓰지 말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건 이 표현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등차 수열회와 SN이라는 놈의 식구가 결국에 2분의 A1 플러스 AN 곱하기 N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바꾸게 된다면 AN이 의미하는 건 몇 번째 항을? N번째 항을 의미하니까 첫 번째 항하고 항 차이가 몇 개야? 다시. 그렇지. 자꾸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그걸 자꾸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개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첫 번째 항하고 항 차이가 N-1개잖아. 그렇다면 공차 차이도 몇 개 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A1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표현할 수 있어. 됐니? 거기에다 곱하기 얼마인 거야? N 한 거야. 됐니 안 됐냐? 근데 수열에서는 변수가 누가 된다 그랬니? N이 변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식을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다시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여기 N 있고 여기 N 있으니까 N 만나면서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개수는 D 붙을 거 아니야. 얘가 실제로 D 곱하기 N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연어부식기는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뭐 N으로 어쨌든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다시 공식을 얘를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이걸 외우라고 시키거든. 이걸 외우지 마시고 등차 수열하면 이걸로 끝을 내는 거야. 끝을 내되 대신에 머릿속에 알고 가야 될 게 이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놈의 식기는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렇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몇 차식? 그러면서 N의 무엇이? 개수가 얼마? 그렇지. 그것처럼 받아들이라고. N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런데 이때 2차식 중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그렇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2차와 1차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다음 그때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2차항 개수를 몇 배 해버리면 2배 하면 그게 뭐가 돼? 그렇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내용을 공부하시는 거라고. 공부를 한다는 거.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적었어? 자, 그러면 교재 122쪽을 피시고요. 자, 122쪽에 934번 봅니다. 934번 봤니? 자, 문제 먼저 보시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40, 34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인지해야 될 건 첫 번째 항이 얼마?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그렇지. 근데 요놈의 식기가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뭐 해라? 그렇지. 빼야 돼? 그럼 공차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일반항 A에 유도돼야 안 돼? 돼야 유도합니다. 시작. 마이너스 일반항 유도하면 시작. 다시 6n이야? 또 얘 갔어 안 갔어? 자꾸 생각하시라니까. 빼라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야지. 그럼 기초를 자꾸 기본기를 자꾸 놓치지 말라고.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자꾸 틀려 그렇게. 마이너스 6n 다음 그렇지. 플러스 46이 일반항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가자. AK는 마이너스 14인 K 값이라 그랬지. 이걸 해석을 하실 때 다시 AK 해석하면 그렇지. K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14가 되는 뭐 찾으라고? K값 찾으라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무슨 항을 하니까? 일반항을 하니까 그 일반항의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그렇지. 14가 되게 하는 n의 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찾으시고요. 자, K는 얼마? 10.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자, 3번 가자. 3번 일단 읽으세요. 시작. 40 플러스 34 플러스 28 됐어? 그러면 이렇게 덧셈이 나오잖아.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항인지야. 다시 먼저 뭘 인지하셔야 된다고? 항을 인지하셔야 돼. 다시 항을 먼저 인지하시고 다음 점점점 나왔어. 이건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했던 거거든. 못 판다. 에헤이.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니들은 그냥 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읽기만 하지 뭘 떨려야 될지 바로 안 나오니까 점점점 나오면 당연히 규칙. 됐니? 그 다음 뭐? 그렇지. 개수 까먹지 말라고 제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항인지라는 건 첫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이 덧셈에.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그렇지. 그렇게 인지하라는 거야. 그렇게 나와 있는 수열을 어디까지? 마이너스 얼마까지? 14까지 뭐하래? 더하래.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이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준 그 등차 수열의 형태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에서 맨 마지막 마이너스 14가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에헤이. 이거 계산했잖아. 다시 맨 마지막 마이너스 14가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항이라는 걸 찾았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러한 무슨 수열을 더하는 거니? 등차 수열을 더하는 거야? 등차 수열하고는 어떻게 더해야 된다고? 시작! 마이너스 14 11 왜 또 너 정확하게 이렇게 처음에 지금 딱 품새 보니까 내년에 시험 보다가 또 갑자기 막 n 대신에 11 넣고 9 넣고 뭐 난리 나겠다잉? 됐어? 공차 갑자기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막 너 그러겠다. 정신 차려 처음부터.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은서야. 그래서 자꾸 수업 시간에 말로 이게 중요한 게 말로 이렇게 자꾸 뱉어지지. 말로 뱉어주면 그대로 패턴을 머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말로 안 뱉고 너가 자꾸 입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머리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꾸 뱉어. 말로. 이해갔니?
너 엄마가 막 공부하다가 너 왜 수학 문제 푸는데 혼자서 주갈주갈 대고 있어? 뭐 미친 거야? 막 이런 거 해도 쌤까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뱉어.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말로 먼저 터져주고 그 말에서 틀리지 않아야지 네 머리에서 사고에서 안 틀린다니까. 이해 갔니? 오케이. 자 다시 그럼 요놈식의 등차 수열 합이니까 10만 불러봅시다. 시작. 40-14 곱하기 10 더하기 그렇지. 그거 계산 때리시면 되겠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거 계산을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한 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935번하고 936번을 하시고요. 다 했어? 뒤에 답 있잖아. 확인해. 됐어? 다 확인됐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자 남은 문제를 풀 텐데 다음 시간 숙제는 971번까지 127쪽에 971번까지 먼저 됐어? 946번 풀어야 돼요. 아 46번? 아, 로고 들어가면 풀지 마. 그 다음에 37, 38, 39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유형 9까지 합시다. 975번까지만 75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900 몇 번까지 하자고. 75번까지. 이해 갔어? 됐니? 다시 900 몇 번까지? 75번까지. 오케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풀 시간